안녕하세요, 김세현입니다. 오늘은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양에 나와 있는데요. 캐스퍼 일렉트릭 시승회가 있다고 해서 또 바로 달려왔습니다. 아직 배정을 받기 전인데 이거 버터크림 옐로우 펄로 배정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 도와드릴게요. 네. 나갔어. 이건가요? 전 매트 실버로 배정을 받았는데 이것도 예쁜 것 같지 않아요? 얼른 타세요, 피디님. 가야죠. 근데 귀엽다. 너무 귀여워. 안에는 다 이 색으로 통일인가 보다. 밝은 데서 보니까 더 귀엽다. 이 컬러가 아예 내장 컬러는 기본으로 있나 봐요. 버터크림 옐로우 펄이. 받자마자 페달 밟았을 때 드는 느낌은 승차감이 EV3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요? 기아차에서 들으면 서운해하실 것 같긴 한데 그쵸? 시트에서의 그 차이는 좀 있는데 헤드레스트가 되게 좀 딱딱한 편이에요. EV3는 약간 여기가 패브릭인데 약간 꺼지는? 기대면 안쪽으로 꺼지는 패브릭이었어서 좀 푹신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딱하고. 근데 사실상 원래 이 공간은 엄청 좁게 느껴지는 게 맞는 공간이긴 한데 여기가 트여 있으니까 체감상 그렇게 좁은 것 같진 않아요. 이 폭, 절대적인 폭은 되게 작은데 여기도 트여 있고 내리려면 일로 내릴 수 있게. 근데 일부러 시선에서 많이 떨어지지 말라고 위로 올려서 만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약간 위로 솟아있으면 별도로 붙인 느낌이라 예쁜 것 같진 않아서. 이 암레스트도 엄청 귀여워요. 이거 젖혀진다, 뒤로. 이렇게. 신기하다. 귀엽죠? 이렇게. 이만큼 열리는구나. 있을 거 다 있네요, 여기. 여기가 무선 충전 패드긴 한데 충전을 안 한다고 치면 여기를 그냥 수납 용도로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쏟아질 염려도 없고 안쪽으로 은근히 깊어서 뭐 핸드크림이나 차키나 이런 것들 안쪽으로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이게 왜 생각보다 공간이 안 좁게 느껴질까 해서 이유를 찾아보면 이게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위쪽으로 높으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요만했다고 생각하면 좀 답답했을 것 같긴 한데 워낙 높아서 왜 레이더 타보면 그렇잖아요. 생각보다 차 내부 공간이 넓게 느껴지는 이유가 전기차 진짜 그런 느낌 아니에요? 전기차 전용 어떤 레일 위를 이렇게 달리는 느낌. 뭔가 전기차를 타서 달리면 도로가 되게 미끌미끌한 도로 위를 달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좀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일반 도로와는 다른 노면을 달리는 느낌. 전기차 전용 노면을. 네, 여기 이 클러스터 안쪽 그래픽도 어쨌거나 이 바늘 눈금이 왔다 갔다 하게끔 돼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이 나름 심심하진 않습니다. 이게 너무 디지털 숫자로만 딱 뜨는 클러스도 많잖아요. 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게 한쪽은 차지, 한쪽은 파워를 얼마나 썼는지 기본적으로 레벨 1으로 설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1으로 켜고 달렸을 때는 회생제동이 켜져 있나를 좀 인식하기조차 힘들 정도? 그 정도로 이질감이 없고 좀 더 세게 올렸다고 했을 때는 근데 세게 올려도 그렇게까지 다른 차에 비해서는 회생제동 강도가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뭐 고속도로에서 딱히 회생제동이 필요한 유리한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서 1로 설정하고 달릴게요. 전기차의 가장 큰 매력, 전기차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매력 중에 하나가 바로 V2L인데 레이 EV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V2L 기술이 또 캐스퍼 일렉트릭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1열 이 센터 하단 부분에 연결부가 있고요. 외부에도 위치하고 있어서 내 외부에서 모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전기를 전력을 끌어다 쓸 수 있다는 건 실질적인 생활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으려면 높을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선택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하게 다가올 요소가 되겠죠. 시승 후에 기착지가 거리가 꽤 있어서 오랜 시간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장기간 운전을 할 때 전기차로 하게 되면 확실히 그 느껴지는 피로감이 훨씬 적긴 해요. 기본적으로 밟았을 때 나오는 출력량 자체가 내연기관차랑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들이는 힘이나 그런 게 적다고 해야 될까요? 평소 뭐 누르던 양의 반만 눌러도 가니까, 그러니까 차 자체의 무게가 분명 무거운 건데도 운전하면서 제가 느끼는 차의 움직임 자체가 가뿐하니까 이 차가 가벼운 차인가 싶은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전기차는. 그래서 뭔가 심리적으로 제가 더 힘든 것 같다고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무거운 차를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넓죠, 뒤에? 네, 넓어요. 공간 다리 좀 남으세요? 2개 반. 많이 들어간다. 되게 많이 제가 들어간다. 주먹이 좀 작아요. 이 주먹이 세로폭이 작으세요? 네. 두개 정도? 작은 주먹이 좀 2개 정도? 근데 성인 남성분이 타시고 주먹이 2개가 들어갈 정도면 엄청 넓은 거죠. 헤드룸은 1개 반. 1개 반, 제 키가 작아요. 1개 반도 넓은 거죠. 사실 이런 급의 차의 단점이 작다는 거잖아요. 이제 작다는 거에서 보완을 해냈다면 경쟁력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경차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소형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경차에서 받던 혜택은 사라지긴 하겠지만, 근데 배터리의 용량 자체를 더 큰 걸 집어넣으려는 공간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차의 크기가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행 가는 거리는 또 최대치로 뽑아낼 수 있을 만큼 뽑아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내 자체도 공간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실용도와 관련해서는 많이 나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겉보기에 굉장히 컴팩트해 보이는, 조그매 보이는 전기차인데, 어쨌거나 이 캐스퍼 일렉트릭이 최대 인증 주행 가는 거리가 315km가 나왔으니까 장거리를 타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면 뭐 일상 속에서는 큰 문제 없을 주행 거리긴 하죠. 이제 자주 충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했을 때,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급속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에서 80%까지 충전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분인데요. 기존의 그 경차 EV 차량에 비해서 9분 정도 시간을 단축한 거라고 합니다. 이번 캐스퍼 일렉트릭에서 꼭 소개를 드려야 할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가속 페달 오조작 방지 보조 기능인데요. 실수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엑셀을 밟는 사고가 워낙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자동으로 차가 멈춰주게끔 도와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작동을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차량이 정차 혹은 정차 후 출발했을 때 저속인 상태에서 0.25초 이내에 가속 페달을 100% 밟았을 때 이 기능이 작동이 되는데요. 1m 이내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1m 이내의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도록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능이 최초로 도입된 걸 놓고 캐스퍼 일렉트릭을 좀 일본 진출과 관련해서 좀 염두를 두고 있는 작품이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시선도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일단 그 페달 오조작 방지 기능 자체가 일본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기능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법제화도 이미 도입이 돼 있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이 캐스퍼 일렉트릭 자체가 좀 조그맣고 일본 분들이 좋아할 만한 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차기 때문에 그동안 불모지였던 일본에서도 한번 좀 판매량을 기대해 보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 캐스퍼 일렉트릭이라면 뭐 일본이든 한국이든 다들 좋아해 줄 만한 귀여운 디자인이 아닐까 싶어요. 중요한 가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겠죠. 이 차 같은 경우는 단일 트림으로 출시가 됐고요. 이 인스퍼레이션이 2,990만 원부터 가격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풀옵션급으로 집어넣었다고 했을 때도 거의 3,5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뭐 보조금이 얼마가 적용이 되느냐가 관건이겠지만 한 700만 원에서 뭐 900만 원까지 보조금 예상해 봤을 때 2천만 원 중반대에도 풀옵션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간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크기 자체도 경차일대보다 많이 커졌고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기능도 쏠쏠하게 들어있는 차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 전기차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덤으로 굉장히 귀여워지고 예뻐진 디자인까지 매력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색상도 또 매력적인 색상들이 새롭게 출시된 것 같아요. 아마 길에서 기존 캐스퍼 내연기관 차량에서 좀 많이 봤다 하시는 컬러는 아마 화이트 컬러나 카키 컬러일 것 같은데요. 제가 추천하는 컬러는 물론 굉장히 여성의 시각에서 본 거지만 그 버터크림 옐로우 펄 컬러가 정말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른 차를 사서 그 색으로 랩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들거든요. 사실 그리고 안쪽에 이 색감과도 너무너무 조화롭게 어울리다 보니까 그 색상을 저는 여성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고, 화사한 색, 귀여운 색 좋아한다 하시는 남성분은 남성분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주력으로 많이 보여주는 상품이 매트 실버빛이더라고요. 네, 그 색상도 좀 개성 있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색상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분들은 아예 블랙도 예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이번 캐스퍼 일렉트릭은 여성분들은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버터크림 옐로우 펄 색상을 조금은 선택하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약간 저는 그런 유색은 바디가 조그만 차에 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요. 귀여우라고 만든 차는 좀 더 귀여움을 극대화해서 타는 게 어떨까. 그럼 더 예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렉트릭 이제 직접 주행까지 해봤는데요. 사실 직접 운전을 하기 전까지는 조금은 투박한 승차감을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가지고 있었는데요. 막상 운전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부드럽게 승차감이 좋게 나온 것 같아서 이 또한 굉장히 만족하면서 주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생활에서 사용하기에 주행 가는 거리도 나쁘지 않고 디자인도 너무 귀엽고 주행 질감도 괜찮은 캐스퍼 일렉트릭,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에는 또 다른 차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